땅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 지도 어느덧 70여 년. 반세기도 훨씬 넘는 오랜 세월 속에 세대도 바뀌었지만 전하의 군의병들의 위훈은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에 새로 꾸려진 군의부대관을 찾으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지난 전쟁 시기 근위 칭호를 수여받은 부대가 제12법영사단까지 합하여 모두 14개 부대일 것이라고, 자신께서는 근위부대 하면 먼저 14이라는 숫자부터 떠오른다고, 그것은 그 14개의 군의부대가 백승의 역사만을 알아새겨온 우리 인민군대의 전용 부대들이고 당과 조국 인민의 자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군의부대들의 위훈을 얼마나 중히 여기셨으면 군의 칭호를 수여받은 부대들의 숫자까지 심중에 깊이 새기고 계셨겠습니까? 그의 말씀을 받아들며 일꾼들은 군의부대관이 새로 꾸려지게 된 사연을 되새겨보게 됐습니다. 그 전해인 2014년 7월 조국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승세대의 조국 수호 정신을 억세게 이어갈 때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군의부대관을 새로 꾸릴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어느 부대가 군의 칭호를 받았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군의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들 가운데도 자기 부대가 전쟁 시기 어떤 위훈을 세워서 군의 칭호를 받았는지 잘 모르는 군인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새로 꾸린 우리 기념관에 군의부대와 관련한 전시관을 꾸릴 때 대한 가업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전통도 계승되어야 빛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승이나 눈부신 군공이라 할지라도 옳게 계승되지 못하면 세월의 낙엽 속에 묻히고 만다는 것이 역사가 남긴 교훈입니다. 바로 그래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승 세대의 조국 수호 정신과 투쟁 업적을 줄기차게 이어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일꾼들과 학술연구원들을 비롯한 정업원들이 군의부대들에 대한 자료들을 발굴 전시하는 사업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그들은 인민군 군인들에 대한 어버이 수령님의 사랑과 전승의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더욱 깊이 새겨 안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난 첫 시기부터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영적 위훈을 평가해 주기 위한 표창 문제로 두고 깊이 마음 쓰셨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공화국이 창건 후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공헌을 평가해 주기 위한 국기훈장과 군功메달, 공로메달 수여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조국 수호전에 떨쳐나선 인민군 장병들이 영적 위훈을 다 평가해 줄 수 없다고 보신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표창 제도를 구상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인 1950년 6월 26일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방송 연설을 마치신 그 길로 해당 부문 일꾼들을 부르시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전에서 영감성과 여웅성을 발휘한 인민군 군인들에게 수여할 공화국 여웅칭호와 전투 승리를 보장하는 데서 위훈을 세운 병사들과 지휘관들에게 수여할 훈장을 새로 제정할 때 대한 교시를 주시었습니다.
이 교시에 따라 며칠 만에 공화국 영웅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정령이 발표되고 연이어 전사의 용의 훈장과 자유독립 훈장도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서울해방 작전에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한 연합부대들에는 서울칭호를 수여하게 됐습니다. 전쟁 초기에 벌써 이처럼 많은 칭호와 훈장들이 제정됐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 부대들의 집단적 위훈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칭호도 내어도록 하셨습니다.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성전에서 개별적 군인들의 위훈도 중요하지만 부대 집단이 발휘하는 대중적 영웅주의가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제정된 것이 바로 근위칭호였습니다. 군위칭호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와 위대한 수령님의 자유적인 군사 사상과 구 구현인 당의 군사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인민군 부대, 연합부대들에 수여하는 칭호였습니다. 군위 칭호를 받은 부대에는 군위 군기를 수여하며 그 부대의 전체 장병들에게는 군위병 칭호와 함께 군위 시장을 수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군위칭호가 제정된 얼마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당 부문의 일꾼을 부르시어 대전해방 작전에서 잘 싸운 부대들의 첫 군위칭호를 수여할 때 대한 교시를 주시면서 그 부대들의 이름까지 찍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군위칭호가 제정된 지 한 주일 만인 7월 26일 서울 제105 땅끝 사단과 서울 제3법영 사단, 서울 제4법영 사단 관하의 제18법영 연대의 첫 군위칭호가 수여됐습니다. 군위서울 유경수 제105 땅끝 사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저개방 전쟁의 제1계단의 전략적 방침 관철에서 언제나 주타격 방향에서 행동하면서 큰 위훈을 세웠습니다. 미제 침략자들의 무분별한 도발로 전쟁이 일어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 부대들이 지체 없이 반공격으로 넘어갈 때 대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땅크 부대를 대담하게 진격하는 부대들의 앞장에 내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땅크 부대를 전선 주타격 방향의 선두에 내세워주신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부대를 받아하는 우리 땅크병들은 남진하는 부대들의 앞장에서 나갔고 서울 시내에도 제일 먼저 쳐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서대문 행무소와 마포 행무소를 점령하여 나갔던 전차들은 철창을 짚으시고 우리의 애국자들을 구원했습니다. 서울 중앙청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차가 또 전체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중앙청은 그때 적들이 일부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차들과 오명들은 발악하는 적들을 소멸하면서 공화국기를 휘날렸습니다. 사단은 대전 해방 전투 때에도 소부대를 먼저 대전 시내에 들이보내요. 저기 귀한 대상물들을 타격함으로써 주력 부대가 대전을 해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래서 1950년 7월 26일에 근위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나라의 첫 땅크 부대이며 전하의 나날 위훈도 많은 군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 무력에 대한 명도의 첫 자국을 새기시었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근위 부대의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어느 해 정초에 찾으시어서는 몸소 땅크를 운전하시며 새해 진군길에 장엄한 첫 포성을 올려주셨고
피눈물 속에 맞이한 첫 설날의 자주지어서는 아침 일찍이 금수산 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데 어서 백공호 땅끝 사단에 가보라고 하시는 것만 같아 그다름으로 찾아왔다고.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백공호 땅끝 사단 군인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셨다고 하시면서 사상에서도 군의부대, 싸움에서도 군의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고무해 주셨습니다. 그의 정력적인 용도와 사랑 속에 사단은 전군의 손꼽히는 근위부대로 그 이름 높이 떨쳐가고 있습니다. 근위부대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주시는 위대한 명단은 군위 서울 제3법영 사단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2015년 1월 어느 한 포사격 경기 대회에서 특등을 쟁취한 이 사단의 군인들에게 명포수 상장과 명포수 메달, 명포수 휘장을 수여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군의부대 자랑가를 긍지 높이 부르며 부대로 떳떳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근위 서울 제3법영 사단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맹스럽게 잘 싸웠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그 전통을 이어 근위부대 용해를 계속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그처럼 감회 깊이 추억하시면서 높이 내세워주신 근위 서울 제3법영 사단으로 말하면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서울해방작전과 금강도하 전투, 대전해방작전을 비롯한 여러 작전과 전투들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근위 서울 칭호를 수여받은 부대입니다. 그때 적들을 무찌르며 진격하는 부대 군인들을 수록한 기록영화 자료입니다. 인민군 제3, 제4 보병 사단들은 적들의 문산 개선 방어선과 의정부 개선에서의 완강한 저항을 무찌르고 드디어 6월 27일 저녁에는 서울시 북쪽교회에 진출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마침내 서울해방 전투가 시작되자 사단 전투원들은 다른 부대들과 함께 시내에 돌입해서 적들의 아성을 점령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서울시를 포위하고 있던 인민군 부대들은 오늘 28일 새벽에 서울 중심지대에 돌입하여 이승만 정부의 소위 중앙청을 비롯하여 서울시청, 검찰청, 방송국, 각 신문사, 교통, 운수, 재신, 은행 등 중요기관들을 차지하였다. 28일 11시 30분 서울해방작전에서 세운 이훈으로 사단은 서울 칭호를 수여받았고 그 후에는 대전해방작전에서 세운 이훈으로 첫 군위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이처럼 남진의 길에서 많은 위훈을 세운 부대는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의 길에서도 감동 깊은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조국해방 전쟁의 전략적이며 일시적인 후퇴 시기인 1950년 11월 어느 날 군위 서울 제3보병사단 구련대 일대대 전투원들은 평안북도 벽동군 남서리도로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면서 씩씩하게 행군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에도 위대한 수련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나이가 제일 어린 꼬마 전사에게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꼬마 전사는 새로운 전투 임무를 받으러 최고사령부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꼬마 전사의 말을 만족하게 들어주시고 나서 동무들이 가는 길은 후퇴의 길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행군길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반공격전에서도 영적 위운을 세우기 바란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에 가장 준엄했던 그 시기 법동농민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근위 서울 제3법영 사단에도 새겨진 것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꾸려주신 군의부대관에는 군위 서울 긴책 제4법영 사단 자료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군위 서울 긴책 제4법영 사단은 해방 후 전국의 당 세포들에서 추천된 우수한 당원들을 망라하여 조직된 부대로서
최고 사령부의 작전적 의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 싸운 최종의 사단이었습니다. 당시 제4보병사단 제18보병련대 전투원이었던 이 로병 동지는 미제 침략군의 스미스 선견대를 통쾌하게 소멸한 오산 전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산에서 적들이 그 일본에서부터 건너간 겁니다. 일본에서 건너온데 기본 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선견대를 먼저 파괴한 겁니다. 그게 먼저 이렇게 와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게 장악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그 오사님께서는 서울까지 와서 저게 우리 18년대 나가면서 그 했는데, 우리 그때 전투로 총상을 가지고서 해서 전투를 했는데, 그때 그 3대 8중대 그 한동문은 총상으로 저거 찍어서 다른 동물도 다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서, 그래서 그 소문 낸 겁니다. 오산에서 적들이 특히 부대는 적들이 불태의 손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금강을 일고에 도하해서 대전을 해방하는 데 적극 기여한 미훈으로 1950년 8월 19일에 군의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1950년 8월 20여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중화를 한몸에 지니신 그처럼 분망한 속에서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소기장 강양옥을 전화로 찾으시어 적들과의 싸움에서 특출한 공적을 세운 인민군 부대들의 근위 칭호를 수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제6보병사단은 전쟁이 개시되어 개성과 옹진반도 해방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데 이어 인천과 광주, 순천과 려수, 하동과 진주를 비롯하여 주요 도시들과 많은 농촌 지역들을 해방하였다고, 제6보병사단 장병들은 대전해방 작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거듭 평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신 제6보병사단으로 말하면 기동전을 잘하기로 소문난 부대였습니다. 원래 한 개 사단의 기동 한 개를 보통 20 내지 30km로 버는데, 그때 제6보병 사단에서는 각종 운수기제들과 러익한 자동차, 또 지방 운수기제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하루에 100리, 200리씩 정해무진했습니다. 특히 7월 24일에는 하루 동안에 100km나 강행군에서 족지역의 넓은 영토를 해방하고 전쟁 제1계단의 전략적 방침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제6보병사단의 놀라운 기동 속도에 당시 적들까지도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과 수령의 명령이라면 산악도 바다도 단숨에 넘어갈 기상 않고 전쟁사에 유리 없는 기동전을 벌린 제6보병사단에 1950년 8월 29일 군의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이렇게 최고 사령부의 작전적 의도를 앞장서 관철해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는 데 기여한 군의 부대들에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 위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높이 내세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군의 부대간이 새로 꾸려진 다음 많은 참관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청춘도 생명도 소슴없이 바쳐가며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결사간철하고 저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전하의 근위병들처럼 자기들도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군의 휘장을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에 기증한 옛 군의병의 후손들입니다. 전하의 군의병들의 녹소리여 조국을 받들어 갈 마음을 가다듬으며 또다시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아왔습니다. 전쟁 시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군의스쿨 제3보병 사단에서 싸움했습니다. 지난 시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전쟁 시기 아버지 어머니들이 위훈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꾸려진 전승기념관 이 군의부대관을 참관하면서 정말 그 가열처절했던 전하의 나날 군의병들이 어떻게 싸워왔는가 하는 것을 더욱 똑똑히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군의부대관을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 꾸려주심으로 해서 오늘 군의부대의 그 위훈이 온 세상에 장을 높이 떨치게 됐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 이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그리고 대를 이어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당위 부름 앞에서 전쟁 시기 그 군의병들처럼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선열들의 녹슨 흐려지거나 변색되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전승사에 기록된 근위부대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치열한 반미 대결전에서 빛나는 군공과 위훈으로 줄기차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뜻입니다. 그 숭고한 뜻에 받들려 전하의 근위병들의 위훈과 녹선 세대와 세대를 이어 맹맥히 굽이치고 있습니다. 땅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 지도 어느덧 70여 년. 반세기도 훨씬 넘는 오랜 세월 속에 세대도 바뀌었지만 전하의 군의병들의 위훈은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8일) 이날 김일성 광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창군 75돌 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이 열병식에서는 국기 개양식에 앞서 각급 연합부대들의 군기 입장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혁명에 간고한 연대기들마다 조국과 인민을 보호해온 우리 군대의 승리와 영광의 역사가 아로새겨진 군기들.
그 군기들 속에는 전하의 불빛 속을 뚫고 수많은 군공과 위훈의 역사를 수놓아온 군의 부대들의 군기도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조국해방 전쟁에서 군의 부대들은 어떤 군공을 세웠고 군의 부대의 용의는 어떻게 오늘도 빛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 4차 작전 방침. 연속적인 타격과 대담한 기동작전으로 미제 침략군을 김천, 함창, 안동 지역에서 포위 소멸하고 신속히 락동강을 강행도하여 적의 기본 집단을 대구 일대에서 포위 소멸하며 마산, 영천, 포항 개선으로 진출함으로써 우리 조국 강토에서 미제 침략군을 전국적으로 경멸소탕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동은 경상북도 동쪽 지역을 편안하게 하는 고장이라는 데로부터 유래된 지명입니다. 안동을 해방하는 것은 인민군 연합부대들이 락동강 이남 개선으로의 공격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데서 광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안동에는 적들의 칼사가 둥지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제12보병사단 앞에는 1대1이라는 대등한 용량으로 안동에 있는 적을 포위 소멸할 때 대한 임무가 나섰습니다. 상대 측을 포위 소멸하자면 최소한 3배의 용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식화된 군사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과 대등한 용량으로 안동 북쪽 고지를 방어하는 적과 안동 시가에 배치된 적을 따로 포위해서 소멸할 때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포위 전투는 밤에 하도록 전투 시간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최충국 동지가 지휘하는 제12보병사단의 전사들은 산악전을 잘하여 적들을 위해 포쳐 소멸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높은 산 험한령을 넘어 낙동강 개선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동 해방 전투를 하루 앞둔 1950년 7월 30일. 이날 항일혁명 투사인 제12보병사단장 최충국 동지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다다른 그때 최충국 동지는 군의에게 자기의 생명을 5분만 더 연장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은 단순히 생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모지름이 아니라 최고사령관 동지의 작전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헌신이었습니다. 내 대신 동무가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해 줄 것을 부탁하오. 최충국 동지가 사단 참모장에게 남긴 이 말은 참모장에게 한 말이기 전에 사단의 전체 전투원들에게 한 부탁이고 당부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 7월 31일 23시 제12보병사단 30보병면대의 불의적이고 강력한 익측 타격으로부터 시작된 안동해방 전투는 8월 1일 아침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사단장의 당부를 안고 사단장의 복수를 다짐하며 성난 사자와 같이 진격하는 인민군 용사들의 기세를 적들은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8월 1일 12시 안동은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1950년 9월 5일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구상을 높이 받들고 안동 해방 전투에서 영감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제12보병사단의 최고 사령관 명령으로 안동 제12보병사단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나의 팔다리는 부서졌다. 그러나 놈들에 대한 복수심은 오히려 천배나 더 강해졌다. 조선노동당원의 꺾을 수 없는 투지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굳게 다진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리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산모범을 보여준 최충국 동지의 위훈을 빛내어 주시기 위하여 1995년 7월 19일
사단을 그의 이름과 더불어 안동 최춘국 제12사단으로 명명해 주셨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2014년 8월 7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지난 적해방전쟁 시기 안동 제12보병사단이 위대한 수령님이 작전 전략적 의도에 맞게 싸움을 잘하여 동부 산악지대에서 맹호사단으로 명성을 떨쳤다고 하시면서 사단의 전투위원을 감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특히 사단은 안동 해방전투 때 적들을 왕달봉과 안동시가의 두 개 지역에서 포위소멸하여 최고사령부의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군의부대 자랑가에 안동 제12보병사단의 위원을 담도록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험준한 산악도 폭풍 쳐 넘으며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안동 최춘국 제12사단의 위호는 근위부대 자랑가의 노래 구절과 더불어 조국해방 전쟁사의 뚜렷한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전쟁을 앞두고 미제는 리승만 도당에게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소련이 조선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한 당신들은 공중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 개시 첫날부터 벌어진 상황은 상상 밖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부랴부랴 저들의 공군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적 비행사들의 비행시간은 1000시간 이상, 그러나 우리 비행사들의 비행시간은 불과 40시간. 그러나 적들에 비한 우리 비행사들의 우월성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었고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었습니다. 해방전 식민진노의 사례를 강요당하던 청년들에게 혁명의 군복을 입혀주시고 새 조국의 하늘을 지켜갈 붉은 매들을 키우는 평양학원 항공과를 설립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 비행기의 좌실에 위대한 수령님의 처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언제나 충성의 항로를 나른 사람, 그가 바로 해방전엔 농사꾼에 불과했으나 전쟁 시기 수령님 가르쳐 주신 전법대로 공중전을 지휘하여 미제의 공중신화를 깨버리는 데서 위훈을 세운 56 추격기 련대의 련대장 김지상 여웅이었습니다. 이런 그였기에 정전협정을 앞두고 적들의 전투기 편대가 불의에 우리 비행장 상공에 날아들었을 때 용감하게 적들을 맞받아 나가자고 외치며 남먼저 니륙하여 적들을 호되게 답색일 수 있었습니다. 주체적인 공군 무력의 탄생과 함께 자라난 공군의 첫 세대 김지상 추격기 련대의 비행사들은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늘의 불사조들이 세상을 놀래우는 하늘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저 하늘에는 길이 많아도 갈 길은 오직 한 길. 기다리는 품이 있기에 말리라도 돌아온다네. 군이 제56 김지상 여웅 추격기 련대의 투쟁 정신은 오늘 또 한 분의 위대한 용장을 모시어 우리 공군의 자랑찬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맡겨주신 전투 임무 수행에서 영적 위훈을 떨쳐 14명의 6탄 자폭 용사들이 배출된 비행부대를 찾으시어 몸소 비행사들과 나무를 심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바로 이 부대가 공군에서 21세기 첫 군의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영예로운 군의부대 칭호를 쟁취함으로써 군의부대 자랑가에 또 한 개 절이 부대의 전투 위훈 내용으로 장작되기 바란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 안고 공군의 모든 비행사들은 수령결사 옹위로 만장약된 하늘의 결사대 무쇠 방패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군의 영영한 비행사들의 가슴마다에는 전하의 건의부대의 전통을 이어가는 자랑스러운 세대라는 긍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문진 앞바다에서 적의 대형 함선 집단을 발견했습니다. 중순함은 선체 길이가 200m나 되고 무게가 17,300톤급이며 우리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적함선 900m 앞까지 싹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멸종의 의뢰를 발사할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명중탄을 불어부었습니다. 중순양함 볼티모어의 세 발의 오래 명중 격침, 경순양함 야마이코호의 한 발의 오래 명중 격상. 이 기적적인 성과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장군님을 결사옹위할 불굴의 희생성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2012년 4월 5일) 이 부대를 찾으신 경연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 부대는 미제 침략군과의 싸움에서 공로가 큰 주목이 센 부대, 투쟁 전통 있는 부대라고 하시면서 지난 조개방전쟁 시기 단 4척의 오래정으로 미제 침략군 중순양함 볼티모어를 격침시키고 세계 해전사에 유례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8일 우리 기념관을 돌아보시면서 오래정 21호는 미제 침략군 중순양함 볼티모어를 격침시키는 데서 커다란 공로를 세운 것만큼 웅당 영웅칭호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17일 오래정 21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가 수여되었습니다. 당시 족들은 국비의 부대들을 배비 변경하면서 1211거지 일대에 많은 병력을 직결시키고 있었습니다. 1211거지 일대에만도 무려 6개의 사단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족들이 왜 1211거지 일대에 이렇듯 많은 병력을 들이밀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1211거지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1211거지를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 군강산은 물론 그 일대의 많은 지역을 적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또 1211거지 뒤에는 우리 부대들이 우지에서 싸울 만한 지탱점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산 일대까지 적들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1211거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또한 당시 적들이 지상 전선 부대들이 공격과 함께 동서 해안으로의 상륙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적들의 기도를 파탄시키는가 파탄시키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1211거지를 사수하는가 사수하지 못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 있었습니다. 가요 전어 속의 나의 노래는 1211거지 방위자들의 심정을 반영한 노래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벌어지는 전투. 가날이 떨어지면 수리탄으로, 그것마저 떨어지면 공병삽과 부서진 바위로, 나중에는 한 놈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원수들을 적친 인민군 용사들. 바위마저 불타던 고지. 적들이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11m나 낮아졌다는 1211거지 인민군 전사들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포연자욱한 전선길을 헤치시고 지산에 오르시었습니다. 우리 전사들이 원수들과 싸우고 있는 곳인데 왜 오지 못하겠는가고, 우리 전사들이 싸우고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위험해도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전사들의 건강부터 물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 우리 인민군 전사들의 가슴 속에 소중히 자리 잡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친어버의 사랑이었으며 나서 자란 고향 산천, 부모 처자들에 대한 따뜻한 정, 장군님 주신 땅을 분여받고 꿈만 같이 지나온 해방 후에 못 잊을 나날들이었습니다. 흔히 강건 제2보병사단 용사들은 악명 높은 미 이사의 공격을 여지없이 격파하고 함정골을 적들의 주검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211거지에서 한 중기 소대의 전투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튀원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일성 장군님이시여, 우리 중기 소대 전투원들은 포연자욱한 1211거지의 참호 속에서 이 글을 드립니다. 우리는 벌써 일주일째 한치의 땅도 내주지 말라는 당신의 명령대로 고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 안심하십시오. 당신의 전사들이 참호 속에 있는 한 1211거지는 영원히 조국의 고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1211거지를 영예롭게 사수하겠습니다. (1997년 4월 15일) 군의강건 제2보병사단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단의 전투위원을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1211거지 전투가 얼마나 가르렸는가 하는 것은 1211거지 중턱에 버전되어 있는 485개의 파편을 박힌 나무만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1952년 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명 501호에 의하여 군이 강건 제2보병사단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오늘도 1211거지는 강건 제2보병사단의 이름과 더불어 조국해방전쟁사의 영웅의 고지로 남아있으며 그 불멸의 위후는 후대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건 초시기 세계 사단과 한계 료단에 불과했던 우리의 혁명 무력은 오늘은 그 어떤 강적도 처음 물리칠 수 있는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백승의 역사 속에는 보병청으로 원자탄을 이긴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에서 혁혁한 군공을 아로새긴 수많은 군의 부대들의 위훈이 뚜렷이 빛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위대한 영장의 용도를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고 영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기에 전하의 근위부대의 전통은 오늘도 내일도 이어질 것이며 조선인민군 사회에는 근위부대들의 위훈이 계속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 지도 어느덧 70여 년. 반세기도 훨씬 넘는 오랜 세월 속에 세대도 바뀌었지만 전하의 군의병들의 위훈은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1950년 7월 16일) 9시 30분 서울중앙청 건물 2층에 있는 전선사령관의 방에서는 중요한 작전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하의 불빛 속을 뚫고 아슬아슬한 임진강 철다리를 넘으시어 몸소 서울에까지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로 이 회의를 지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나먼 전술길에 쌓이신 필요도 푸실 사이 없이 당시 전순정황에 대처한 작전 전술안을 토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토의에서 기본은 대전 포위와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몸의 비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서울에 나오신 중요한 이유 하나가 바로 이 대전 해방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주타격 방향에서 행동하고 있던 서울 제3보병사단과 서울 제4보병사단은 군강을 순간적으로 도하하는 차제로 공격 성과를 확대하면서 적들을 대전 방향으로 압축하기 시작하였고 제6보병사단의 주력도 서울 제4보병사단의 우익에서 전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 제105 땅콩사단도 16일 현재 공주 방향에서 도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보병사단의 진출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때 대전 동남쪽으로 진출해서 적들의 테러와 증오를 막을 때 대한 임무를 맡았던 제2보병사단이 청주 남쪽 피반유 개선에서 가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아직 그 개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일이 지나도록 대전 포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민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금강 방어선이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자 바빠맞은 메가더는 미제 침략군 1기병 사단까지 들이밀어 현지에 있는 미제 침략군 24보병사단과 합세하여 대전을 기어이 고수하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미제 침략군 일기병 4단이 대전에 진출하기 전에 대전 일대에서 미 24 보병 사단과 기본 집단을 포위 소멸하는 것. 이것은 전쟁 제1계단 제3차 작전 수행에서 기본 핵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누가 먼저 시간을 쟁취하는가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일 제2보병사단이 계획대로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울 제4보병사단의 한 개 연대를 대전 동남쪽으로 우회기동시켜 대전 용동간, 대전 금상간 도로를 차단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 임무를 제18보병연대에 맡기면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김책 강권 동지를 비롯한 전선사령부 일꾼들은 환희와 격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그들은 청주개선의 적 방어를 돌파하려고만 생각했지 허남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는 제18보병연대를 우회시켜 대전 포위에 빈 공간을 메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던 런산개선에서 대전 포위의 거리를 사살한 이 묘술은 어제 항일대전 시기에 일행천리전술로 적들을 섬이란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용활한 전법이었습니다. 제18보병 연대는 1950년 6월 25일 동두천 해방전투를 비롯하여 사단의 주타격 방향에서 행동하면서 적 방어선을 뚫고 과감히 진격했고 적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말고 연속 공격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7월 5일에는 제105 탱크사단 30탱크 연대와 긴밀한 협동작전 밑에 오산에서 미 24사 선견대인 스미스 특공대를 2시간 만에 포위 소멸한 자랑 많은 부대였습니다. 7월 18일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아가는 제18보병연대의 전투원들은 어둠을 타고 대전으로의 강행군을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달려야 할 길은 100여리. 전투원 한 사람당 휴대한 장구리는 보병총과 기관단총 1.5 전투종량의 탄약 3일분의 식량 외에 한두 발의 82mm 박격포탄. 적들도 대전으로, 아군도 대전으로. 대전의 동남쪽으로 적아가 동시에 시간을 다투며 마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자, 날 밝기 전에 어서 빨리 대전으로.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자. 험산 줄령도를 넘고 넘어 백여리 강행군을 성과적으로 끝마친 연대는 19일 8시 제2대대로 대전 금산 사이, 20일 3시에는 제1대대로 대전 영동 사이의 도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마침내 대전 시가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그때 우리 인민군 군인들은 정말 그 적들이 빠질 수 있는 이런 구멍을 돌아가면서 다 이런 막았습니다. 그래 우리 인민군의 부대들이 저기 이런 퇴로를 차단할 동들이 구봉산 개선에 이런 들어갔을 때 수색 대장놈은 우리 인민군대를 발견하자 미 침략군 24사단장 띠란 놈인 데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인민군대가 구봉산 개선에 나타났다. 그렇게 보고하자 이 사단장 띠란 놈은 한급해 맞은 나머지 네 놈이 겁에 질려서 자기 편을 잘못 보고서 그러지 않는다고 소리. 이렇게까지 믿지 않고 호통을 쳤습니다. 정말 그 우리 인민군대의 그 높은 행운 속도를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일행천리 전술을 적용한 대전 동남쪽으로의 우회기동. 이는 우리식의 독특하고도 영이 주도한 포위 전술이었고 대전 해방 전투는 현대 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으로 세계 전쟁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전해방 전투에서 세운 제18보병연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1950년 7월 26일 첫 근위부대 징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010년 9월 21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대전해방작전에서 제4보병사단 18보병연대가 세운 위훈을 뜨겁게 회고해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대전해방작전에 참가한 제4보병사단 18보병연대 3대대 구중대 전투원들이 들었던 공화국기를 오래도록 보아주시면서 깃발에 총탄자리를 비롯하여 가열한 전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피해 젖은 깃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깃발 앞에 서면 누구나 조국의 한치 땅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영전사들의 모습이 그대로 어려와 발을 선뜻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피해 젖은 깃발을 가지고 군인들과 인민들,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교양을 잘하여야 한다고 그들의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들이 포항계선의 전투에서 무비의 영감성과 희생성, 집단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빛나는 위훈을 세움으로써 훗날 포항의 16용사라고 부르게 된 공화국 영웅들입니다. 1950년 8월 중순 용쪽 인민군대 공격에 의해서 족들이 낙동강 개선까지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제놈들의 마지막 지탱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산을 어떻게나 견제하기 위해서 이 부산의 관문인 포항을 견제하기에 미쳐날뛰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포항을 둘러싼 조와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포항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384.6고지와 그 자축이 무명고지에서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거지들을 습격 점령하고 거수할 때 대한 용의롭고도 무거운 전투 임무가 제5보병사단 10보병연대 3대대 8중대에 하달됐습니다. 1950년 8월 19일 이른 새벽 고지 탈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8중대 1소대는 무명고지로, 2소대는 384.6고지로. 동무들, 10번 죽는 날이 있더라도 이 거지는 반드시 탈환해야 합니다. 노동당원들이 점령 못할 요새는 결코 없습니다. 나를 따라 앞으로. 장병달 분대장의 이 불같은 외침소리는 고지를 뒤흔드는 승리의 만세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고지를 되찾으려는 적들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 수십 차례의 끊임없는 공격. 전투가 매우 가열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돌격까지는 총탄 있는 대로 쏴서 적을 물리치고, 돌멩이마저 다 굴려서 이젠 돌멩이도 없었습니다. 번번했습니다. 이래서 가열한 육박전투가 시작됐는데, 이 육박전투 한 내용을 내가 말로 다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느껴진 것은 최고사령관 동지 명령에 대한 무조건성, 절대성의 원칙을 신념으로 삼을 때면 어떠한 강대한 적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신심을 더욱 가지게 됩니다. 포항의 16용사, 그들은 진정 피와 숨결도 하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과 용감하게 싸워 고지를 끝까지 지켜낸 포항의 16용사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오, 그들 모두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고,
포항에 16용사를 배출한 이 부대에는 근위부대 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포항의 16근위병들의 모습은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어떻게 결사관철해야 하는가를 피로 새겨준 불굴의 군상으로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근위 제19 거사포병연대는 우리나라 거사포병 무력의 모체부대로서 위대한 수련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1949년 5월에 조직됐습니다. 지난 조기방전쟁 시기 연대 기본 임무는 전선연합부대들의 전투행동을 옹호하고 최고사령부와 평양을 비롯한 주요 대상물들을 옹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대는 전선 주타의 방향에서 나라들은 조끼를 싸떨구면서 남진하는 인민군 주력부대 전투행동을 옹호했으며 평양과 신의주, 거산진 등에서 조끼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거산진에서 최고사령부를 노리고 날아든 조끼 5대를 격추한 곳을 비롯해서 수령결사 옹이전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웠습니다. 노출된 진지에서 적들과 맞서 싸우는 대공방어 전투는 그야말로 피의 결사전이었습니다. 이날 중요 회의를 지도하시기 위해 영웅리에 위치한 내각에 나오신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우리 거사포병들의 화력전을 보아주셨습니다. 조끼들이 미친 듯이 날아들고 있는 속에서도 구라없이 싸우고 있는 평촌의 화력진지를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군의 제19 거사포병연대 1대대 1중대라는 보고를 받으시고 아주 잘 싸운다고 치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 거사포병들이 저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불사조라고 조동부들이 바로 영웅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전투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자신의 감사도 주셨습니다. 이날 19 거사포병연대 1대대에서는 10대의 조끼를 싸떨궜으며 1중대에서만도 녹대의 조끼를 격추하는 위원을 세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2년 7월 11일 친히 보아주신 근위 제19 고사포병연대 1대대 1중대 전투원들의 대공방어 전투는 미제 침략자들의 초토화 작전을 짚으시기 위한 인민군 용사들의 대표적인 전투의 하나로서 무비의 영성과 희생성으로 수도 평양의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낸 장엄한 영웅전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2014년 7월 27일) 조국개방전쟁 참전유사묘를 돌아보시던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 어느 부대가 군의칭호로 수여받았는가를 잘 모르고 있다고, 군의부대에서 복 많은 군인들 가운데도 자기 부대가 전쟁 때 어떤 위협을 세워서 군의칭호를 수여받았는가를 모르고 있는 군인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기념관에 군의부대와 관련한 새로운 전시가를 꾸릴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2015년 2월 새로 꾸린 우리 군의부대가를 찾으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의군기들과 전시된 자료들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면서 군의부대라는 이름만 불러보아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대여 앞에 군의군기를 휘날리며 원수 경멸의 격전장들을 누비던 용감한 군의병들의 투쟁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전하의 나라에 제정된 군의 칭호는 영웅전사들이 세운 공물을 역사에 기리존하고 그 자랑스러운 투쟁 전통을 세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도록 위대한 수련님께서 안겨주신 최고의 표창, 최대의 영광이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4개 군의부대들은 우리 인민군대의 전용부대,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의 자랑이라고 다시금 감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인민군대의 전형부대,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의 자랑.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어 근히 군기를 휘날리며 격전장마다에서 영맹을 떨치고 미제의 내리막길에 시초를 열어놓는 데 크게 기여한 근위병들에 대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근위부대의 위훈을 끝없이 빛내이고 계승해 나가도록 하시려는 불변의 의지가 비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래 근위부대 자랑가의 장작을 몸소 지도해 주시며 조국해방 전쟁에서 발휘된 근위부대들의 위훈과 영예를 새 세대들 누구나가 다 알도록 해주신 분도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이셨습니다. 정령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어 근위부대들이 세운 군공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조국과 인민의 기억 속에 더욱 깊이 간직되고 근위병들이 발휘한 조국 수호 정신은 우리 혁명의 가장 감높은 제부로 빛을 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식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와 조선인민군 제1차 주의관 중칠권 강수패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의 모든 부대들이 어중업 7년대 칭호쟁 취운동과 군위부대 운동을 힘있게 벌려 항일의 7년대 전하의 군위부대로 튼튼히 준비할 때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백전백승의 영도가 지난날 천대받던 인민을 원수와의 싸움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치는 근위부대의 용감한 전투원들로 키웠다면 오늘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영도 밑에 인민군대의 모든 부대들이 무적의 근위부대로 모든 군인들이 일당백의 근위병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분의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의 영영한 근위부대들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 것입니다. 얼마 전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았던 김강연 기자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수적으로 우세한 적기들과의 싸움에서 빛나는 공헌을 세운 두 비행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들이 바로 당시 제2비행사단 58추격기 연대 비행사들이었던 김화령, 강승년 동지들입니다. 이들은 1952년 6월 20일 두 대의 프로펠러식 비행기로 적들의 분사식 비행기 26대와 맞서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보위하고 장렬하게 희생됐습니다. 그들은 20대 초엽의 젊은 비행사들이었습니다. 하다면 어떻게 되어 그들은 10배가 넘는 적들과 서슴없이 맞서 싸울 수 있었는지. 이날 전투는 5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미제 침략군 전투기 F-86 22호대가 신의주 지역의 중요 비행장을 봉쇄할 목적으로 대편대로 공습을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날 우리 비행사들은 예상치 않게 적들과 맞다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족들은 저들의 그 수적 우세와 속도, 성능의 우세를 믿고 집요하게 달려들었는데 그때 기지에서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철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명령만은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평안북도당 위원회 총사회의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 군종간부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비행사들이 적기와 맞다두로 공중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휴회를 선포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위험한 로대에까지 오르시어 그들의 전투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아주셨습니다. 전투가 진행되기 전날인 1952년 6월 1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2비행사단 58추격기운대를 찾으시어 김화룡, 강승윤 동지들을 비롯한 우리 비행사들을 만나주시고 다음 날에 이들의 훈련 비행을 꼭 도와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훈련 모습이 아니라 전투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전투가 시작되자 우리 비행사들은 지금 신의주시에서 최고사령관 동지를 모시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기지로 그냥 돌아가겠는가 하면서 한 목숨 바쳐 끝까지 싸울 자기들의 맹세를 지휘부에 전했습니다. 적기들을 유인하여 바다로 기수를 돌린 김화룡, 강승윤 동지들은 이날 적기 2대를 격추하고 여러 대를 격상시켰으며 마지막까지 적들과 용감히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아쉽게도 그들이 벌린 적들과의 결사적인 공중전은 기록 화면으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비행사의 위운을 전하는 당시의 신문들과 그들이 남긴 유물들, 희생되기 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지닌 숭고한 정신 세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기자는 취재 과정에 김화룡 동지는 가난한 어부의 가정에서, 강승연 동지는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부터 고역에 시달려온 데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하루하루를 멸시와 고통 속에 살아온 그들은 해방 후 5년간의 생활을 통해 자기들에게 땅을 주고 배움의 길을 열어준 조국의 귀중함을 깊이 깨달았고 수령님을 따르는 길에 자기들의 행복한 삶이 있음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전투비행사 김화룡 중대장은 고상한 전투도덕적 품성을 소유한 하늘의 새 영웅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그의 참된 마음, 이는 그의 전투 임무 수행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역력히 표현되었다. 여기에서 그의 영감성, 과감성, 침착성이 생겨났으며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심이 이루어졌다. 그는 항상 인민의 원수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고 있었다. 하기에 그들은 누구도 명령한 사람이 없었지만 주저없이 수령의 안녕을 지키는 길에 자기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두 대의 프로펠러식 비행기와 20여 대의 분사식 비행기와의 대결. 정녕 이것은 수적 우세나 기술적 우세에 앞서 수령 결사옹이로 만장약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공중신화였습니다. 김화룡, 강승윤 동지들은 비록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들이 발휘한 수령 결사옹의 정신은 오늘도 우리 새 세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자는 두 비행사의 위운을 취재하면서 이들만이 아닌 무비의 영감성과 희생 정신으로 조국 수호 수령 보위의 항로에 성스러운 무운을 새긴 공화국의 첫 세대 비행사들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세대는 바뀌었어도 그들이 발휘한 영 정신은 연대를 넘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득한 만리 대공에 리정표는 따로 없어도 우리 공군의 항로는 당과 혁명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이며 바로 그러하여 우리 비행사들이 새긴 위훈의 비행운은
그토록 영예 높은 곳입니다. 너더러 짙은 단숨에 서울에 공과도 깃발을 달리 무쇠의 철마로 선한 그리 백동로 땅 그 싸다 이제의 험한한 산승의 사단과 장성들 퍼이 선멸해 세상의 명성같이 용감한 싸움들 그니 사보병사단 군기에 금이 흩빛나는 그리 부대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영광을 떨치리 하나의 승리란 너는 이제의 진약선 중수야 함께히 수장한 해군의 영영한 우리의 하늘의 요새라 옥내면 나라는 이제의 공주이자 가을에 다가 만든 공군의 슬로운 군이 추격이 열렸네 금지의 금이 흩빛나는 그리 부대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영광을 걸치리 이름만 들어도 원수들 무서워 죽음의 공포에 떨고 면적의 부대인 진격의 화살 군이 삼보병사다 진본의 포화로 정의의 총칼로 날강도 이제 무찔러 멸망의 함정거래 쳐놓은 방자들 그니 이보병사다 방한한 격자들이